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 항로와 헬스케어학과의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박주영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신사업 기획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뭔가 좀 학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다음번에 어떤 기회를 통해서 제가 또 저한테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방법도 학교에서 마련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새로운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또 한번 우리가 들어갈 카테고리를 한번 정해볼까요? 신사업 기획은 신사업의 후보를 발굴하는 과정과 신사업을 선정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후반부인 신사업 선정 및 전략 수립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죠. 그것이 4가지 단계가 있었는데 사업 아이템 발굴의 핵심 기술과 그에 대한 응용 기술이 있고, 신사업 선정을 위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신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3번째 단계인 신사업 선정을 위한 타당성 분석을 공부하고 있죠. 아이템의 사업성을 평가하고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고 최종 시장 테스트를 하는 과정 중에서 오늘 배울 것은 아이템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강의에서도 항상 같은 패턴으로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3가지 챕터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먹힐만한 아이템이 맞는가. 우리 사업 아이템이 정말 먹힐만한이라는 이런 언어를 좀 썼습니다만 정말 워킹이 될 것인가, 제대로 퍼포먼스를 낼 것인가, 사업성이 새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목표하는 시장과 잘 맞는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번째, 진짜로 돈 벌 수 있는 사업이 맞는가 하는 부분을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또 이 아이템에 대한, 사업 아이템에 대한 사업성 평가하는 과정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먹힐 만한 아이템이 맞는가 하는 경우, 자, 어떤 얘기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많은 경우에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거죠, 그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이 되면 적지 않은 시간을 해당 아이템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조사하는 경험이 자 스스로에게 축적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뭔가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함께 동고동락하는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주변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나 우려도 경험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나름의 확실한 대응 논리까지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를 통해서 자신들의 아이템이 새로운 사업 소재로 의사결정의 단계까지 성장하고 나면 더 이상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심리적이고 구조적인 대세 분위기가 조직 내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직원들의 마음속에서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우리께 최고야 하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자뻑의 그런 순간이 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보다 냉정한 검증과 평가의 프로세스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능하다면 해당 사업 조직의 담당자들이 아니라 외부 혹은 제3의 평가 가능한 인력이나 조직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전 꼭 추천합니다. 이런 냉정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평가해 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정말로 우리 사업의 아이템이 기존 시장에서 차별성은 있는지 또는 혁신성은 있는지, 정말로 시장에서 필요한 아이템인지, 그래서 경쟁 우위가 가능한지 등의 객관적인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2020년 초쯤부터인가 제법 이름을 말하면 알만한 그런 온라인 서비스로 20년 정도 넘게 잘 버텨오시고 잘 하고 계신 지방의 어떤 IT 회사의 대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랑 굉장히 친한, 개인적인 관계로 굉장히 친한 분인데, 그분이 종종 연락 오셔가지고 저한테 조만간 꼭 보여드리고 자문을 구할 서비스가 있다고 항상 저한테 이렇게 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설레발을 좀 많이 치셨어요. 잊을만 하면 연락하고 잊을만 하면 연락오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정말 잊을 만큼 시간이 쭉 지나가지고 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2023년 봄에 연락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자기 회사에 내려와 달라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그 회사는 제가 사는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아니, 비행기 아니면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 곳에, 먼 곳에 있어서 제가 그 지방으로 오라고 해서, 그러면서 할 얘기가 많으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 하루 자고 갈 정도로 그렇게 시간을 내서 와달라고, 뭐 친하니까 협박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충 어떤 일인지 예상이 돼가지고 어떠한 사전 질문도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비행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오전에 이른 시간, 그 회사의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부터 그 회사의 대표이사실에서 회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회사에서의 미팅은 하루의 업무 시간을 훌쩍 넘기는 마라톤 회의가 되었습니다. 그날 그 대표님께서 저한테 요청한 도움은, 요청해 오신 도와달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3년 넘게 준비한 신규 사업의 상품성을 사전 정보가 하나도 없는 저한테 평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분께 제가 기회가 될 때 요 정도 화면까지는 공개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고 제가 화면을 따왔어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 기업이 보상 체계를 어떻게 하고 기업이 업무를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신나게 저절로 일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시스템의 플랫폼을 기업용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스스로가 만들었던 걸 스스로 회사에서 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그 회사, 이 플랫폼을 만드신 그 본인의 회사의 직원들이 이걸 쓰면서 정말로 본인들이 기대하는 고객사의 반응만큼 뜨겁게 정말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면서 잘 쓰고 계시냐고 실질적인 질문들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저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그날 진심으로 해당 사업의 장점과 단점들을 질문하고 지적하고 또 여러가지 아이디어들을 제안도 했습니다. 워낙 다양한 사업 아이템들의 상품성을 검증하는 정확한 프로세스를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새로운 사업 아이템의 객관적인 상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익숙했던 시각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냉정한 평가를 해볼 필요를 반드시 고려해 봐야 됩니다. 뭐 아까 나온 얘기를 정리를 좀 해드리면, 제가 만나서 그날 이틀에 걸쳐서 제가 지인과의 그 친분을 따라서 제가 도와드렸던 그 회사는 이 서비스를 저하고 미팅을 한 이후에 대대적인 개편을 하고 더 개발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날 이 서비스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그게 2023년도에 결과가 안 나오면 한 해를 넘겨서라도 더 완성해서 나가겠다고 그 대표님은 방향을 선회하기로 했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목표하는 시장과 맞는가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추진된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은 시장이라고 하는 운동장에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이 실행되는 시장이란 존재는 때로는 실체가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형의 개념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장이란 것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변화하고 성장하고 쇠락하기도 하기 때문에 기업이 사업을 기획하던 초기 때와 실행 단계에서의 모습이 큰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 아이템 발굴 과정이 마무리되어 실행의 결정 단계에서 시장과 사업 아이템의 관계를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이때 초점을 맞출 항목을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가 집중하는 타겟 시장의 규모, 사이즈, 그리고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들의 핵심 요구사항 등을 정리해야 됩니다. 만약 기업이 발굴한 아이템이 상당히 트렌디한 경우 고객에 대한 디테일한 세그먼트를 파악해야 되고, 다양한 고객군별로 욕구, 행동 패턴까지 체크를 해야만 합니다. 가끔씩 자기들의 사업 아이템의 탁월함에 도취가 되어서 바라보는 시각이 외부의 시장보다는 자신들의 서비스나 상품의 당위성에만 빠져서 무조건적인 성공을 자신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분들도 신사업 기획의 초기에 시장에 대한 조사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런칭하면서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초기에는 시장에서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는 사라졌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나 준비하는 업무가 워낙 많은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시장의 크고 작은 변화를 모두 체크하기에는 물리적인 업무량이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사업 실패의 무게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부족함을 메울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부족함으로 사라진 시장을 뒤늦게 깨달은 일을 저도 직접 경험했음을 여러분들께 고백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짜 돈 벌 수 있는 사업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분명히 돈을 벌기 위함이니까 새로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도 돈을 버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어떻게 벌어야 하는 것일까요? 막연하게 돈을 잘 버는 사업 계획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사업 추진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사업성을 평가의 가장 중요한 항목은 매출과 수익에 대한 예상을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검증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것을 하게 됩니다. 사업성 검증에서 매출의 예상을 위해 핵심으로 다뤄야 하는 소재는 바로 수익 모델이라는 겁니다. 가끔씩 어떤 사업 계획서를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내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업의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자금이 흘러가는 그림을 막 그려놨는데 사업 계획서에 그런 게 막 있어요. 그 돈 흐름의 원천이, 그 돈이 그냥 어느 순간 중간에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 돈이 어딘가에서 외부에서 흘러오든 내부에서 만들어지든 돈이 만들어지는 원천이 보여야 되는데 그 원천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수익 모델의 설계가 다소 어설픈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사업의 운영을 통해 자금의 원천이 발생하는 장치, 그것을 바로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수익 모델, 매출의 출처가 발생해야만 하고 그것이 명쾌하게 설계되어야만 합니다. 사업이란 것은. 사업의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 사업 계획서를 준비해서 찾아오시는 대표님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돈을 버는 스토리는 굉장히 충실한데요.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스토리가 굉장히 약한 경우를 너무너무 종종 만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즉 투자에 대한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 외부에서 돈을 투자받겠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외부의 돈이 되었든 내 돈이 되었든 돈이 사업에 투여가 돼야 되는데 그 투자가 제대로 계획이 안 서 있단 말이죠. 사업이란 건 새롭게 추진하면서 처음부터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투자만 진행되는 투자의 기간이 상당 부분 초기에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더 많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우리 대중적으로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영화 같은 걸 얘기해 볼까요? 영화가 기획이 되고 만들어져서 상영이 되고 첫 고객들에게 돈을 받아서 영화를 상영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요. 그동안에 아무리 화려한 영화도 돈을 버는 돈은 10원도 없는 겁니다. 그 영화가 세상에 나가서 극장에 걸리고 관객들이 돈을 내고 티켓팅을 해서 돈을 내고 들어오는 그 과정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투자 기간인 거죠. 유사한 걸 하나 더 얘기해 보면 온라인 게임이나 게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이 길게는 그 10년 가까이 개발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10년까지는 안 걸리지만 그래도 3년도 짧습니다. 큰 대규모 게임 같은 경우는 4, 5년씩 걸리는데 그 4, 5년 동안 투자의 기간이 너무 길고 잘 될 때는 돈을 크게 벌 수 있지만 못 될 경우에는 그 투자의 기간에 들어간 돈이 벌리지 않아서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흥행성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음반도 마찬가지죠. 그런 흥행성 사업이 과거에 한때 화려했었던 시절에 화려하기만 하고 사람들이 잘 몰랐을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줄을 서게 되는데 최근 2020년 이후에는 또는 2020년 전후에서는 거의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이제 그 사업의 흥망성쇠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투자도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 투자의 부분에 대한 규모라든지 시기라든지 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에 더해서 반드시 투자 방법에 대한 계획과 실행 준비도 함께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버는 것과 쓰는 것을 정하고 나면 그 상관관계에 의해서 이익과 손실에 대한 내용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버는 것과 쓰는 것이 어느 쪽이 맞냐에 따라서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미리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결국에는 해당 사업의 추진에 대한 당위성, 가능성 이것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때로는 잘 버는 사업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이 써야 해서 이익률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지표로서 사업의 이익률 검증을 해야 하고 이것을 통해 비용과 매출 그리고 운영 비용의 계획까지 조정을 하는 튜닝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